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전국 지자체들은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대비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양주의 상습 침수 구역인 송추 지하차도는 진입 차단 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송추 지하차도. 이곳은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자주 침수되는 구역입니다. 100m 떨어진 곳에 공릉천이 있어 범람한 강물이 차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면 공릉천 수위가 가파르게 올라 주변이 잠기기 십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방독이 한 3, 40년 전에 그때 쌓은 높이예요. 지금은 이 높이가 의미가 없어요. 이 높이보다 한 1m 정도 물이 더 오거든 실제로. 주기적으로 홍수가 날 적에는 꼭 침수를 당하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지하차도에서 인명피해가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곳 송추 지하차도는 지난 2018년 여름 집중호우가 내리던 당시 침수됐었는데요. 당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을 소방대원이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1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오송 참사 이후 전국 지자체가 지하차도 침수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진입 차단 시설 설치입니다. 양주시도 이달 안에 옥정과 김삿갓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송추 지하차도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년 1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했었는데요. 그게 좀 미선정이 돼서 옥정과 김삿갓 지하차도는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지만 송추 지하차도는 터널 구조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 기간 강력한 물폭탄이 떨어질 거란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급속하게 이제 수량이 늘어나면 여기도 이제 침수가 돼서 기상이 좀 변화가 심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여기도 빨리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는 예산을 확보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 송추 지하차도에도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6월에 다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내려주실 때 예멘 과거 침수 사례든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장마철의 경우 지난해 설치한 재난안내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통제 상황을 알리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해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주시가 재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주시는 상시 대비부터 초기 대응, 비상 단계 등 5단계 상황별 근무 체계를 갖춰 대응할 계획인데요. 또 양주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 주요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해 응급복구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위험지역 통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오는 9월 6일에서 8일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축산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포천 한우축제와 홀스타인 품평회, 신세대 가요제, 포천 음악협회 정기연주회가 함께 펼쳐지는데요. 행사 기간 고급육 한우 할인 판매와 구이존, 먹이주기 체험, 치킨과 막걸리의 만남, 치막 파티 등 부대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5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인접한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도시공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빙상 특별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번 특강은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10회 프로그램으로 스피드 스케이트 특강반 4개, 피겨 스케이트 특강반 2개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수강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의정부 도시공사 홈페이지 통합 예약 결제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및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폐렴과 수족구병 등 각종 세균성 감염병들이 잇따라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에 유의하면서 증상을 보이면 빨리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아청소년과 대기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학생인 어린 환자들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 보호자에 안기거나 대기실 의자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병원 문을 열자마자 방문하는 이른바 오픈런을 해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대기하기 일쑤입니다. 한 8시 50분쯤? 특히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조금 근데 쉬었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에요. 지난달부터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100일의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안 그래도 붐비던 소아과가 더 혼잡해졌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100일에는 콧물, 재채기, 기침 등 일반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발작성 기침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유독 10대 청소년 환자가 많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강원도 내에서만 108명이 감염됐고 대구 73명, 제주 58명 등 전국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 100일의 환자는 1,360여 명, 최근 10년간 100일의 환자가 가장 많았던 2018년 연간 980명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제2급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가 한 달 넘게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폐렴과 수족구 등 다른 감염병들도 잇따라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열, 두통,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일부 폐렴을 유발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도 최근 한 달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최근에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으로 입원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고 그래서 하나는 입원해 있고 지금 둘은 진료 온 거고.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항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집단 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족구 환자가 한 달 만에 2배 넘게 늘자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땐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조기에 항생제 처방 등 적절한 치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00일의 특이적인 증상은 뭐 감기하고 똑같죠. 비슷한데 좀 특이적이라 그러면 기침 소리가 한 번 하고 나서 기침 끝머리에 하는 그런 기침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예방접종한 지 한 10년 지나면 한 번 추가 접종 꼭 해야 돼.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 보건당국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중심의 100일의 집단감염 확산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 야외 활동 증가 등으로 세균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영유아와 청소년의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4일 인천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초청 간담회에서 오전 7시와 8시 잇따라 참석한 뒤 인천시청을 찾아 각각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두 차례의 총선 모두 인천에서 패배했던 것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어도 20일간 선거운동하는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며 평소에도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총선 인천에서 실망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민생과 일자리, 주머니 경제 문제에 대해 당정이 협력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논란 속에 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4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기한인 7월 1일 이후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통과에 반발해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례가 재의결됐지만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중국 기반의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 12개를 조사한 결과 장화와 모자, 가방을 비롯한 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화학물질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장화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68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가방이나 모자, 점퍼에서도 폼알데하이드나 납, 카드뮴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화성 리튬 1차 전지 제조 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을 특별 합동 점검한 결과 6개 업체에서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 48곳 가운데 이달 2일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인데요. 지금까지 적발된 9건 중 4건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5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입니다. 도는 이 중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보관 장소에 유해 화학물질 정보 미표시 등 6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위험물 저장, 스프링클러 소방 설치 미설치 등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 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대 인천시의회가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후반기 의장에는 정혜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1부의장에는 이선옥 국민의힘 의원, 제2부의장에는 이호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일 신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교육감 등 모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4일 경기도만의 매력과 특색을 갖춘 마이스 행사 개최지인 경기 유니크 베뉴 지역이색 회의 명소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신규 경기 유니크 베뉴는 포천 아트밸리와 수원 영흥 수목원,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동두천 자연휴양림 등 10곳인데요. 포천 아트밸리는 채석장을 재활용한 특별한 공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독특한 경관과 평화라는 글로벌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습니다. 도는 신규로 선정된 10개를 포함해 14개 시군, 27개 경기 유니크 베뉴 브랜드를 국내외 마이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가 지난 3일 출범했습니다. 센터는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2층에 자리했는데요. 경기 북부 체육행정의 거점으로 체육시설 확충 사업과 체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체육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지원센터가 의정부에 문을 연 것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지역화폐 계좌에 환급해주는 정책인데요. 소비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인증한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도서를 지역화폐로 사면 됩니다.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가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받은 소비지원금은 지역서점이 아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일반 충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